저녁 10시 시외에 있는 한식당.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조용해진 주방. 제가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그 남자는 분명 5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충격적인 재회가 있기까지 저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남편 이태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때만 해도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미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태수 씨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수진이 학교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고등학교 1학년이던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써본 적도 없는 45세 여성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셔서 나이가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매번 듣는 거절의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최저시급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화끈거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하나씩 닦아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니? 사장님은 까다로웠습니다. 이 그릇에 기름때가 남아있네요.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써요. 아껴서 쓰세요.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달 후에는 두 번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야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분식집, 오후에는 중국집을 다녔습니다. 아주머니, 양파 써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더 빨리 해주실 수 있나요? 주방장의 재촉에 손놀림을 빨리 하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6개월 후에는 세 번째 일자리까지 구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저녁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하지만 사실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밤에는 파스를 붙이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수진이의 학비며 생활비며 벌어야 할 돈이 많았으니까요. 가끔 수진이가 엄마, 내가 아르바이트 할까요? 라고 하면 안 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없어진 후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모여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오늘 뭐 배웠는데? 별거 없어요. 수진이도 아빠가 없어진 후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그리워? 응, 정말 많이 그리워요. 엄마도 그래. 하지만 우리 힘내자. 그럴 때마다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세 곳에서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집세, 생활비, 수진이 학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입니다. 관리비도 밀리셨는데요. 고지서들이 쌓여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서 수진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진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거 아직 입을 만해요. 수진이의 그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을 잘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죠. 수진이는 하루하루 성숙해져 갔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제가 늦게 들어오면 저녁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런 수진이를 보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철없이 지낼 나이인데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뭐려? 엄마가 최고예요. 수진이의 그런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후 혼자 남게 되면 태수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왔습니다. 태수 씨,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나 혼자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요. 오늘도 힘내자, 미란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나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어느 날은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수진이가 고3이 되면서 대학 진학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업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전 일찍 사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란 씨, 좋은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어요?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어떤 일자리인가요? 제 친구가 시외에 한식당을 하는데요. 야간 청소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좀 늦지만 일당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시외라는 말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했습니다. 한식당이면 일이 많이 힘들까요? 아니에요. 마감 후 정리 작업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세 곳에서 일하시는데.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면 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보내줄게. 사흘 후 새로운 일자리 첫날이었습니다.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식당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듯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되는구나. 잠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년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미란아, 잘해보자. 스스로를 격려하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습니다.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란 씨죠? 김 사장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하나씩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해야지. 5년간의 경험으로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1시간 후 드디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일하시는 분이 계시나? 조심스럽게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뒷모습을 보인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 5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남편.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지만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태수 씨,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만에 부르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왜 여기? 정말 너야? 꿈이 아니야?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자.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줘. 하지만 태수는 대답 없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주방을 빠져나와 식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태수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죽었다고 들었는데 장례식도 치렀다고. 5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할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여기는 위험해. 누가 볼지 몰라.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5년 전 그 해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결국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선택해 마주 앉았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 정말 많이 야위었구나.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야말로. 너도 완전히 달라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고3이야. 너 닮아서 공부도 잘해. 그 말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겠구나. 내가 없는 동안 고생 많았을 텐데. 고생? 그건 나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혼자서 수진이 키우고 생활비 벌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죽었다고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장례식 때 관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매일 세 곳씩 돌아다니며 일했어. 분식집에서 설거지하고 중국집에서 야채 다듬고 카페에서 청소하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수진이 학비며 생활비며 혼자 다 감당했다고.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희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그럼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 하지만 죽은 건 내가 아니었어.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줘. 5년 전 그날 회사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 태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안전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안전관리자였으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의도적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한 거였어. 점점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크레인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안전장비도 부실했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기로 했어.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내가 모은 증거들이야. 수첩에는 빼곡하게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레인 점검 기록, 안전장비 구매 내역, 회계 자료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어.
그럼 신고했어? 하려고 했지. 그런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거야.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김전무라는 사람이 나를 불렀어. 대한건설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지. 태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태수 씨,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요. 가족을 위협했다고? 그뿐만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협박했어. 수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도 신고하려고 했어. 이런 걸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날 정말 사고가 난 거야. 3월 15일 오후 이 시경이었어. 태수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고 크레인이 작업 중이었어. 갑자기 크레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였지. 그 순간 이게 바로 내가 우려했던 일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큰 소리로 대피하라고 외쳤지. 그런데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봐.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주임이라는 분이 크레인 아래에 있었어. 나는 그분을 구하려고 달려갔지. 그런데 내가 박주임을 밀어낸 순간 크레인이 무너졌어. 박주임은 살았지만 다른 동료가 깔린 거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누가 죽은 거야? 이 대리라는 분이었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이도 어린 사람이었지. 그분이 내 대신 그분이 죽은 거야.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때 가벼운 부상만 입었어. 하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데? 사고 현장을 조작했어. 이 대리님의 신분증을 내 걸로 바꿔치기 한 거야.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김전무가 경찰 쪽에도 연줄이 있었거든. 사고 조사를 대충 넘어가게 하고 신원 확인도 허술하게 했어. 그래서 이태수가 죽고 이 대리는 실종된 걸로 처리됐지. 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 틈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 회사 놈들이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거든. 그날 밤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어. 집에도 갈 수 없었지. 너희들이 위험해질까봐. 그럼 어디서 지낸 거야?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어. 찜질방, 고시원, 모텔.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5년간의 고생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힘든 건 견딜만 했어. 하지만 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걱정되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럼 연락은 왜 안 했어?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라도 하고 싶었어. 정말 간절히 원했지. 특히 수진이 생일이나 명절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핸드폰에 너희들 사진이 수백 장 들어있어. 인터넷에서 찾은 거야. 수진이 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화면을 보니 정말 수진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축제, 졸업식.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너 우리를 지켜봤다는 거야? 응. 가끔 몰래 학교 근처에 가서 수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봤어. 작년 수진이 생일 때도 갔었어. 케이크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너희가 나오는 걸 봤지. 정말 우리 모르게 수진이가 많이 컸더라고. 엄마 닮아서 예뻐졌고. 그런데 너는 정말 고생하고 있더라. 태수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예전엔 정말 부드러웠는데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지. 너 때문에 혼자 다 해야 했으니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더 위험해졌을 거야. 아직도 위험하다는 거야? 많이 줄어들었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전무 일당들이 아직 활개치고 있거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분명 조치를 취할 거야. 그럼 지금도 숨어 지내는 거야? 그래. 이름도 바꾸고 신분증도 위조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한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구나. 맞아. 그런데 하필 내가 여기 오게 될 줄이야. 갑자기 현실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5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태수야, 나 정말 혼란스러워.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당연해.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해봤어.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 경찰서에도 연줄이 있고 언론사에도 압력을 넣더라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김 전무가 다른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 정말? 응.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터졌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지.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때가 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었습니다. 안 돼. 저 차, 뭐가 안 되는 거야? 회사 사람들 차야. 어떻게 여기까지? 창밖을 내다보니 차가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상황이 안 좋아졌어. 미란아, 여기서 나가야 해. 뒷문으로 나가자. 카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대체 왜 우리를 쫓는 거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야. 오늘 너랑 만난 걸 봤나 봐. 골목길을 돌고 돌아 한적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당분간 조심해야 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다시 숨어야겠어. 이번에는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다행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수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살아계셔. 속삭이듯 말해봤지만 아직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꿈이었던 건 아닐까요? 손가락 끝에는 아직 태수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던 손의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태수가 맞았어.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평상시처럼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제 일 어떻게 되었어요?
새 일자리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직 수진이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몸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수진아, 학교 가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무것도 아냐.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수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태수가 일했던 대한건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시에도 뭔가 이상했었어요. 장례식 때 회사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김전무라는 사람이 조문을 왔었죠. 그때는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보상금도 너무 빨리 너무 큰 금액이 나왔었어요. 이런 큰 돈을 왜 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입막음용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속이기 위한 오후 3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나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어? 괜찮아?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 어젯밤 이후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나와 만났다는 것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야? 당분간 조심해야 해. 수진이 학교 등하교도 신경 써서 지켜봐. 그리고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날 저녁 수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빨리 이쪽으로 와. 수진이를 재빨리 데리고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해서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학교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건설 비리 수사 착수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검찰이 대한건설의 안전규정 위반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여러 건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태수야, 뉴스 봤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어. 드디어 시작됐구나. 태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증거들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아. 정말?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야.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날 밤 11시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박미란 씨 댁 맞으시죠? 누구세요? 대한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낮에 와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이태수 씨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순간 수진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수진아, 방으로 들어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집 앞에 회사 사람들이 와 있어. 어떻게 해야 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와.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수진이는 어떻게 해?
같이 데리고 나와. 빨리. 급하게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잠깐 밖으로 나가야 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앞문에만 있었어요. 수진이 손을 잡고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편의점에 와 있어. 경찰은 신고했어? 신고했어. 곧 도착할 거야. 그런데 미란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이한테도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편의점에서 기다리면서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빠에 관한 이야기야. 아빠요? 갑자기 아빠 이야기는 왜 해요? 수진아, 아빠가 살아계셔. 수진이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5년 전에 죽지 않으셨어. 살아계셔. 어제 엄마가 만났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이야. 엄마도 어제까지 몰랐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은 뭐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수진아,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왜 진작에 안 나타나셨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분노가 당연했어요. 그때 편의점 앞으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수의 이야기, 회사의 위협, 오늘 있었던 일까지.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니. 경찰관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경찰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아빠가 살아계세요?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아빠도 5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이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수진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수진아, 많이 컸구나. 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야. 정말 미안해. 수진이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태수는 경찰에게 5년간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것들이 대한건설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하시겠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물론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이 언론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되살아난 산업재해 피해자, 대한건설 은폐 사건의 충격적 진실,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국민들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방송 인터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태수와 저, 그리고 수진이가 함께 나갔어요. 5년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떠셨나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생활하기가 힘드셨을 텐데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건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김전무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대한건설 김전무 산업재해 은폐 혐의로 구속, 안전규정 위반으로 수십억 원 횡령도 드러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지자 우리 가족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도 함께 왔어요. 5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집이 별로 안 변했네. 태수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비어 보여. 당연하지. 살림살이를 많이 팔았거든. 생활비가 부족해서.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다면.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메워지지는 않을 거야.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5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아직도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세 식구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수진아, 학교 준비는 다 했니? 태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침묵. 이런 어색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태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년간 숨어 지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거든요. 미란아, 내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는 괜찮아. 나도 계속 일할 거니까. 아니야. 이제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5년간의 공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경력이 단절되신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기계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태수의 사연을 뉴스로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이태수 씨 맞으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태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동료들도 태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수 씨만큼 성실한 사람도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5년간의 공백과 나이를 감추기 어려웠거든요. 태수야,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만해. 태수는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이와 함께 나들이를 다니려고 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가볼까? 아빠랑 둘이서요? 응, 아니면 엄마도 같이. 5년 동안 못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수진이도 어색해했지만 점점 태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족 나들이는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와,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와보네. 태수가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아빠, 팝콘 사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영화를 보는 동안 가끔 수진이가 태수를 쳐다봤어요. 정말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았거든요. 영화를 본 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5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수진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어요. 응, 힘들었어. 특히 너희들이 걱정되어서. 하지만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빠를 이해해줘서. 그날부터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퇴근하면 세 식구가 모여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 아빠가 도와줄까? 예전에 수학 좀 했었거든. 정말요? 그럼 같이 공부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이는 고3이라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태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수진아,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교육대학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좋은 꿈이네. 아빠가 응원할게.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그 말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태수야, 무리하지 마. 우리 함께 준비하자. 아니야. 5년 동안 너 혼자 다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태수의 월급과 제 파트타임 수입을 합쳐도 부족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까? 아니면 수진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엄마, 아빠, 저 꼭 대학 안 가도 돼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취업해서 도와드릴게요. 안 돼. 태수와 제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태수는 퇴근 후 수진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곤 했어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말이지. 이렇게 접근하면 돼. 수진이의 성적도 조금씩 올랐어요. 아빠와 함께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우리 딸 정말 똑똑하구나. 엄마 닮아서 그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태수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미란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아직도 가끔 꿈 같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나도 그래. 5년 동안 그리던 일상이야.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태수가 늦게 들어오면 불안했거든요.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회사에서 야근했어. 미안해. 갑자기 또 사라지는 건 아니지? 그런 일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5년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태수는 수진이에게 밀린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5년간 못 해준 선물들을 보상하고 싶어서였죠. 수진아, 늦었지만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 아빠 괜찮아요. 선물보다는 뭐? 아빠가 여기 있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 말에 태수가 울컥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어느 주말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자, 가족분들 모두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어요. 우리 정말 가족 같아 보이네. 사진을 받아본 순간 모두 감동했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태수는 5년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이 조금 있네요. 5년간 고생이 많으셨군요.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특히 요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미란아, 내가 저녁 해줄까? 정말? 할 줄 알아?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배웠어. 그래도 집밥 맛은 못 낼 거야. 태수가 만든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수진이도 좋아했고요. 태수는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태수야? 정말 너야? 뉴스에서 봤어. 응, 나야.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주 만나자. 봄이 되자 새 식구가 벚꽃 구경을 갔어요. 5년 만에 가족 나들이였어요. 꽃이 정말 예쁘네. 그러게. 작년에는 혼자 왔었는데 내년에는 꼭 함께 오자. 태수가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하자. 아빠의 도움으로 수진이의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이 정도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교육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 계속 열심히 하자. 어버이날에 수진이가 태수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아빠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아빠, 5년 동안 못해준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태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아빠도 정말 사랑해.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수진이의 대학 입학, 태수의 승진, 제 새로운 취미 찾기.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자. 이번에는 정말 함께 가자. 작은 목표들이지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가끔씩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5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11월 어느 날 수진이가 학교에서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붙었어요. 교육대학교에 붙었어요. 태수와 저는 동시에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축하해, 수진아. 그날 저녁은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태수가 직접 케이크를 사오고 제가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되는 거구나. 태수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자. 태수가 다짐했습니다.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빠, 엄마,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내 교육은 가장 중요한 투자야. 태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는 부업도 시작했어요. 태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새벽에 들어오는 태수를 보며 걱정했어요. 괜찮아. 수진이 등록금만 마련하면 돼. 우리 딸 대학 보내는 게 소원이었거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을 늘렸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가면 시간도 여유로워질 테니까요. 미란 씨, 시간 괜찮으시면 일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식당 사장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든 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 장학금 받았어요. 1년간 등록금 전액이래요. 정말 우리 딸 최고야. 태수가 수진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 정말 다행이었어요.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태수야, 우리 이사할까? 이 집은 너무 작잖아. 수진이 대학생이 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시작이니까. 몇 주 후 우리는 적당한 집을 찾았어요. 방 3개의 거실이 넓은 아파트였어요. 이사하는 날 세 식구가 함께 짐을 나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다. 수진이가 새 방에서 소리쳤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 태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구나. 새 집에서의 첫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가구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평범한 치킨이었지만 그날만큼 맛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가구를 사러 갔어요. 수진이 방 가구를 고르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이 책상 어때? 예뻐요. 이걸로 할래요. 태수와 저의 침실도 새로 꾸몄어요. 5년 만에 함께 쓸 침실이었거든요. 예쁘게 나왔네. 우리 집 같아. 정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특별했어요. 넓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큰 식탁에서 함께 먹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커피 맛이 다르네. 태수가 말했어요. 집이 바뀌니까 모든 게 새로워. 저도 그래요. 뭔가 더 맛있어요. 수진이도 동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태수는 요리 실력이 늘어서 주말에는 직접 요리를 해주곤 했어요. 오늘은 내가 특별한 요리를 해줄게. 뭘 만들 건데? 비밀이야. 기대해. 태수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5년간 혼자 지내면서 많이 늘었나 봐요. 아빠, 요리 진짜 잘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새 집에 큰 TV를 샀어요. 그리고 주말 저녁마다 가족 영화의 밤을 가졌어요. 오늘은 무슨 영화 볼까? 코미디 어때요? 팝콘을 만들어 놓고 세 식구가 함께 영화를 봤어요. 웃고 울고 감동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네.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이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교육학 관련 책들을 미리 읽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아,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미리 공부해두고 싶어요. 우리 딸 정말 성실해. 태수가 수진이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교과서들을 사주러 갈 때도 태수가 함께 갔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사주자. 우리 딸 공부하는데 뭘 아끼겠어. 수진이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태수와 저만의 시간도 늘어났어요. 미란아, 우리 데이트 할까? 데이트? 언제 해봤다고. 그러게. 신혼 때 이후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안 해봤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5년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전국 일주는 아니더라도 2박 3일 정도로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여행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태수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여행 중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 풍경 사진, 음식 사진까지. 나중에 앨범 만들어서 간직하자. 그래요. 이런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3월이 되자 드디어 수진이의 대학 입학식이 있었어요. 태수와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는구나. 정말 꿈 같아. 입학식장에서 수진이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5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딸 입학식인데. 수진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어요. 기숙사로 이사 가는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기숙사 좋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열심히 공부해. 네, 걱정 마세요. 자주 집에 올게요. 수진이를 기숙사에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길 조금 허전했어요. 집이 조용해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딸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기뻐해야지. 수진이가 기숙사에 들어간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태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구나. 신혼 때 기분이야. 저녁을 함께 요리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5월이 되자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어요.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25년이나 됐구나. 그중 5년은 떨어져 있었지만 태수가 꽃다발을 사왔어요. 미안해. 그동안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최고야.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어요. 집에서 케이크를 사와서 둘이 먹었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 당연하지.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마. 약속해. 죽을 때까지 함께.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주말마다 수진이가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좋아요.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몸 조심하고. 네,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수진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다시 옛날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세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생활 어때? 정말 좋아요. 교육학 수업이 특히 재밌어요. 선생님이 되려는 꿈이 더 확고해졌구나.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진 선생님이 될 거예요. 6월에 태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예요. 미라나 승진한대. 정말 축하해. 급여도 올라가고 업무도 더 책임감 있는 일을 맡게 됐어. 태수가 열심히 한 결과야. 1년 만에 인정받은 태수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도 집에 와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아빠 승진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아빠가 최고예요. 치킨과 케이크로 소박하게 축하했지만 그 어떤 파티보다 뜻깊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정된 일상을 찾았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수진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적당한 일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야. 그래.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어요. 수진이가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게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손자, 손녀들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 상상만 해도 행복해. 여름 휴가 때는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이 정말 차갑다. 여기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 곳이네. 내년에도 또 오자. 좋아요. 어느 날 태수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일기를? 5년을 잃어버렸잖아. 이제는 하루하루를 기록해두고 싶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들을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들이 생겼어요. 수진이의 교원 임용시험 합격, 태수의 더 나은 직책, 제 새로운 취미 찾기. 우리 모두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자. 네, 화이팅! 작지만 확실한 목표들이 우리를 더욱 단결시켰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한 행복을 찾았어요. 5년간의 시련을 겪고 나서 얻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태수야, 정말 행복해. 나도.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특별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진아, 저녁 먹자. 네, 금방 갈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야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